여러분은 친구 혹은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야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재중 전화가 찍힌 걸 봤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더해 전화를 달라는 문자까지 남겨져 있다면요. 당연히 전화를 건 사람에게 연락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 전화도 카톡도 메신저도 답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잠수 타는 사람들, 부재중 전화를 보고 옆에 있는 내가 연락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면 자기가 다시 연락할 거야. 이게 친구 관계일 때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갈 때는 바로 업무를 할 때라는 겁니다. 왜? 남의 연락을 안 받고 피드백을 안 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한 연락 안 되는 그 사람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연락 두절, 잠수 타는 그 사람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잠수 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연락이 정말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너무 바쁜 사람, 상황이 너무 힘든 사람. 그런 상황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잠수 탄다고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고 때론 화까지 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SNS는 하루에 몇 개씩 올라와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연락만 안 받는 사람, 이른바 프로 잠수러. 이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 때 이런 경우가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일 때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집에 가면 실제로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사회적 자원이 다 소진된 분들이에요. 즉, 더 이상 타인을 위해 말이든 생각이든 쓸 기력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간의 불편함도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편한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전화를 받는 것 자체를 약간이라도 불편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화를 안 받고 싶어. 이 사람하고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싶어. 이런 모든 게 그 사람한테는 불편하니까 전화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약간의 불편함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과장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해요. 누구나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상들은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처지에 있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늘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즐겁고 신나지 않으면 혹은 아주 생산적이거나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 없는 일상이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 상태가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연락이라는 창구 자체를 차단해버린 채로 아주 걸러진 정보만 전해줄 수 있는 SNS 등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의 과장됨이 많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잠수를 자주 타는 프로 잠수러들이지만 그 이유는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락이 안 된 이후의 태도입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결국 언젠간 다시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걸 미안해하거나 혹은 자기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만약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혹은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나에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리액션은 아주 본능적이고 습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죠.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불안과 공포는 반응이다. 무슨 뜻일까요? 불안과 공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courage is a decision. 용기는 결정이다. 누구나 다 불안하지만 용기를 내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용기를 내겠다는 결정을 한 거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내 전화나 내 연락에 리액션 하지 않는 것, 여기에 한번 대비시켜 보면 어떨까요? 내 전화에 꼭 리액션을 하거나 아니거나 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디시전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전화를 안 받는다면 그게 너의 디시전, 즉 너의 결정이니?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안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묻는 것과 너는 앞으로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한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내 전화 안 받고 싶은 거야? 라고 물으시면 안 받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방식으로 물어보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나랑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그 잠수 탔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싶다면 내 전화를 안 받기로 결정했다고 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상대방에게 책임을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좋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내 전화를 받을 때 본인의 본능적인 반응으로만 안 받기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업무 관계에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꽤 많이 지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 관계에서 이렇게 잠수를 타는 사람들은 귀찮게 했지만 먼저 연락을 한 구체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즉, 양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관계에서 잠수를 잘 타는 사람들은 잠깐 일 때문에 만나시죠. 혹은 문서 정리상의 이유로 잠시 통화 괜찮을까요? 라는 평범한 말로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협업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서 오늘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당신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통화가 필요하네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이 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연락을 받고 다시 회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혹은 순간적으로는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렇거나 그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좀 더 골치 아프겠죠.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감정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감정을 넣는다는 건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어려움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애를 먹어서 좀 힘듭니다 라던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 사람이 최소한 상종 못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 감정의 상태까지 살짝 담아서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내 감정 상태에 대한 얘기를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 얘기로만 연락을 취하면 필요하면 또 하겠지. 자기가 필요하면 다른 루트로도 어떻게든 연락해 오겠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너는 아직 곤란하지 않잖아. 너 아직 힘들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연락을 취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일종의 심리적 퇴로를 만들어 놓기 쉽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욱하게 만드는 건
긴급함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긴급하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잖아요. 일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긴급하다라는 걸 강조하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이나 아니면 내가 의리니까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이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라는 말을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포함시켜서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집에만 가면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은 프로 잠수러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스스로도 불편하거나 남들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쥔 순간부터 집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한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은 실제로 24시간 내내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족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스마트폰을 버리고 끄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더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의 사회적 자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나의 잠수 타는 모습을 나도 싫어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걸 개선하려면 사람을 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떤 연락에도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밖에서 사회적 자원을 내가 가진 사회적 자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모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만큼 먹으면 엄청 배부르고 혹은 많이 힘들 정도로 배부르겠다 싶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도 나의 사회적 한계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없이 놀고 들어가거나 질리도록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오는 전화를 못 받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받아야 되는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사회적 에너지를 약간은 남겨놓고 집에 들어가셔야 최소한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잠수는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잠수를 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내가 잠수를 안 탔다는 걸 나도 알리고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정말 전화 받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로 내가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좀 자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는 정도는 알려야 합니다. 그걸 상대방을 위한 배려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좀 힘드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정도로 알려주게 되면 나로 하여금 나중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전화 받기 힘들 때는 슬쩍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중이 아니라 내일 오후 5시 전후로 전화할게 라고 정확하게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섭섭함을 줄여주는 거고요. 나에게는 실제로 내일 전화할 행동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양쪽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배려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나에게 부담되는 주제일 때,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얘기해야 될 때죠. 사실 나에게는 부담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 잠수러 혹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러고 우리가 낙인 찍거나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기 전에 한 번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각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꽤 불편한 대화를 혹은 그런 주제를 일상적으로 꺼내고 있지 않은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